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의 K 방산이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오션도 결국 이제 미국 군함 선박 수리 사업 MRO 동참을 했는데 한 대가 결국에는 수리가 완료돼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쾌거를 기록을 했고요. 또 현대 로템의 K 전차, 그렇죠? 또 뭐 미사일 이런 쪽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방산주는 결국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지 않겠지만 방산주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산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인 거는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픽도 있고요. 그죠? 트럼프가 한나오션의 어떤 우리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방산에 대한 협력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 방산의 일환으로서 어떤 뭐 한나오션이 거기 좀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또 그 더불어 파생돼서 이제 에너지 선박이라든지 그렇죠? LNG 선들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 방산이라는 것이 미사일과 뭐 무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선으로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실적이 늘고 있고 또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빠르게 종전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유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들이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유럽과 함께 편을 잡고서 이제 동맹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토라는 국방 기구 역할을 하는 나토가 같이 러시아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그쵸? 유럽이랑 서로 합세를 해서 지금 러시아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오히려 지금 미국이 러시아랑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요? 유대 관계를 좀 가지고 있죠. 친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뭐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뜬구름 잡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공포감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 러시아가 유럽에까지 공격을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미 지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하나의 한 방 맞았잖아요. 어, 그 노드 스트림에 대한 어떤 이 제재로 인해서 가스 공급이 안 되고 결국 유럽은 에너지 난으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여기서 지금 국방적으로도 지금 뭐 뭐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하고 있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이 결국에는 위기에 빠지겠다. 안보 위기에 노출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 이 유럽도 결국에는 무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축 협상 또 군축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군비 경쟁을 축소하고 이제 뭐 군사적인 어떤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다가는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공격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공포심에 지금 유럽에서도 자체 무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가 이제 원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까지 지금 러브콜을 받는 상황들이다. 원래 이제 뭐 동유럽이나 폴란드 뭐 이쪽 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아예 더 서유럽 쪽으로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쪽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K 방산이 결국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또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럽은 더욱더 자체 무장, 이 군비 확장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선회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방산주의 주가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자국주의 선주의 때문에 지금 방산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들이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러시아와의 어떤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나토 그 방위비 이런 것들도 많이 너네도 많이 내지 않고 있으니 많이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토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러다가 결국 나토도 해체되거나 철수하거나 그러면 결국 유럽은 이제 약간 이제 텅텅 비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로부터 메꿔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나 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걸 가만히 자시할 거냐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나라로부터 막 무기를 많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요, 유럽이. 그러면 트럼프가 결국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한테는 결국 이거 좀 너는 선 넘은 거다. 이렇게 되면은 너네 이거 무기에 대한 어떤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이 뭐 재무장 계획들 충분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우리나라한테 결국엔 또 한 얘기를 해서 너네 유럽에 대한 수출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도 방위비 올려야 되는 거 똑같은 건데 너네는 유럽한테 돈 무기 팔아먹고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러면은 방위비 올려. 안 그러면 나 너네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페널티를 부여하겠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의 또 입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주가 자체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현대로템이나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따라붙는 매매보다도 조정일치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는데 공매도 재개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 바로 방산이나 뭐 조선업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냐?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어떤 타겟팅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트럼프에 대한 변수, 또 공매도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어떤 변수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자리부터는 절대적으로 매수의 구간보다도 지금은 좀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조정을 대비하는 관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한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한 번에 이제 고점을 좀 트라이는 하겠지만 어쨌든 좀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국면들로 우리가 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LG 넥슨은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 뭐 한국 항공우주는 그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 나왔고 제가 이미 한국 항공우주는 3월달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거의 4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공우주가 그나마 조금 더 그 우상향의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5만 원, 6만 원대 랠리를 뚫어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하다.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 현대로템 같은 이 큰 종목군들 전차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셀 온에 대한 이 리스크, 공매도 리스크, 그 다음에 어떤 트럼프 리스크,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방산 쪽에 접근한다면 조금 작은 종목군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 한일 단조 이런 기업들도 한번 트레이딩을 하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방산 관련주는 어쨌든 간에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월달 추천주 리포트 리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3월달에, 한국 항공우주 말씀드렸는데, 무려, 지금 보름 만에 39% 수익이 나고 있고요. 포스코DX 전기차 관련주였지만, 그래도 세력들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데 30%, 그다음에 에센트 에너지
23%, 세트레가이 18%, 코스맥스 10%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HL만도 스튜디오들과 한동화성은 좀 수익이 나지 못하고 있는,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셀트리온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HAB의 이 FJ 승인의 여부,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의 임상 3상 그 키트로다 SC나 이런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ABL바이오도 이제 탑라인으로 또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3월 말에 또 보로노이도 이 비소스포 폐암에 대한 임상 1, 2상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바이오 쪽 들고 계신 분들은 예민하게 이번 한 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이슈 분명히 큰 이슈가 나옵니다. 제약바이오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 민상 3상에 대한 부분들 대장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FOMC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 할 것인지, 금리 인하 할 것인지, 경기가 안 좋은지 얘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슈, 여기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리스크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공매도 재개에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저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마치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어쨌든 이 중요한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일정들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